자, 반갑습니다. 성경과 인간이의 네 번째 시간이야. 자, 시간 참 빠르지. 벌써 우리가 네 번을 만나게 됐는데, 너희들의 사소한 자랑거리를 읽기 전에 내 자랑거리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파마가 날이 갈수록 더 뽀글뽀글해지고 있어. 분명히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 이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사실 지금 내가 좀 뒤로 좀 정리해서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원래 머리숱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미용사 언니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내가 파마가 잘 먹는 머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거의 무슨 사자의 갈기 마냥 하루 종일 이제 그러고 다닌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게 내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여러분들의 사소한 자랑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나간 식욕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동안 입맛이 없다가 다시 먹는 거에 대한 행복을 조금씩 찾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바로 뒤에 나온 노트, 시간대별로 노트를 내가 정리한 건데 바로 뒷노트에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다시 좋아져서 닥치는 대로 뭐든 먹고 있습니다. 너희 둘이 뭐 같이 먹었니? 진짜 거의 같은 시간에 보낸 노트인데 똑같이 입맛 얘기가 있더라고. 강아지와 산책을 갔습니다.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대화로 원만하게 잘 해결했어요. 아, 대단하다 진짜. 사실 부모님이랑 이제 갈등을 겪는 학생들을 볼 때가 진짜 많거든. 근데 그때마다 나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사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는 부모님은 내가 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녀고 아직까진 부족하니까 돌봄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 한 명의 성인으로 대우하는 것도 필요한데 보통은 그거를 잘 조정하지 못하시지.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 나는 나름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 상담하고 소통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집에선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네. 이번 주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다들 안 슬프냐고 물어봤지만 아쉽긴 해도 슬프거나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오, 진짜? 오히려 나에게 투자할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진짜 긍정적인 친구네. 엄청나게 보고 싶을 텐데. 그래. 꼭 진짜 끝까지 잘 가기를. 응. 참고로 군대에서 애들 헤어지면 정말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치? 난 걔들을 돌보다가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잘 이어주기를 바랄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외국인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생존 본능인지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시 실생활에서는 문법보다는 회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이받는 거 너무 좋지. 그치? 보통은 너희가 생각보다 너희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해. 그렇잖아. 다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느낄 거야. 내가 영어를 진짜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기엔 충분한 거니까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도전해보는 게 좋아. 뭐 거기다 문법 공부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 그리고 회화를 공부하다가 문법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옛날보다 쉬울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잘 배우는 내가 완전 꿀팁 하나 알려줄게. 너네 영화나 아니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 보다가 진짜 너희가 좋아하는 명대사 같은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예쁘거나 멋있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을 때 한 30초 분량 그걸 따가지고 그냥 그 영어를 외워버려. 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어를 안 보고도 그 대사를 똑같이 연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10개 정도가 쌓이잖아. 이 전하고 후하고 너희 영어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뀌어 있을 거야.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진짜. 그럼 어떤 영화가 좋냐고? 그런 거 상관없어.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하다못해 뭐 꼭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아. 뭐 누구의 연설도 괜찮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영어 문장을 한 10문단 정도만 입에 익을 정도로 연습해 놓잖아. 그러면은 읽기, 문법, 회화, 듣기 다 잡혀. 진짜 꼭 한번 해봐. 풋살을 너무 잘하네요. 너 저번에 걔 맞지? 골 넣었다는 애. 치, 부럽다.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사진 보내라고, 사진. 사진 보내, 자식아, 사진 보내. 드로잉 카페에서 남자친구랑 서로를 위한 무드등을 만들어줬어요. 드로잉 카페가 있구나. 나 처음 알았네. 그럼 같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미술 작품 만들고 그런 카페인가 보네. 오, 이런 데도 있구나. 성진이 형과 같은 지역인 세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하, 도담동. 사실 미안한 게 내가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동 해도 내가 위치를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세종이 넓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근처에 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을게. 근데 세종은 그게 있더라. 이렇게 오가면서 마주칠 만한 거리 자체가 없더라. 세종은 아예. 다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세종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심당 없는 대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혼자 카페 가서 이른 기간 안에 과제를 다 하고 외롭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집중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형, 4주차 때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제 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도 형 수업 듣는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지? 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노트 옆에 거. 오빠 너무 꿀보이스예요. 저 남자인데 반했습니다. 저랑 또 결혼해주세요. 친구 집에서 나올 때 전등불을 껐다 켰다 장난을 쳤다. 친구가 화났다. 그래서 조용히 친구 집에서 나와 천천히 걷던 중 뒤에 누군가가 뛰면서 쿵쿵쿵 따라왔다. 알고 보니 칼을 들고 친구가 나를 쫓아왔다. 진짜? 즉시 나의 뇌는 도망가라고 위험을 감지했다. 돌아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4초 동안 저력 질주했다. 결국 난 살아서 성진이 형 노트를 쓰고 있다. 끝. 야, 진짜냐? 야, 이런 장난 하지 마라. 아니, 칼을 진짜 칼? 뭐 이렇게 목검이야, 죽도야, 아니면 진짜 칼? 야, 혹시 칼이면 진짜 이런 장난 하지 마라, 알았지? 왜냐면 이게 실수로 이제 삐끗하다가 그러니까 들고 있다 실수로 넘어졌는데 그거 거기에 내가 찔릴 수도 있고 뭐 한 거다 보니까 몰라 이게 농담이면 농담이라고 알려주고 알았지?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실무에 들어갔구나. 정말 응원할게. 화이팅. 봄맞이 옷 샀는데 다 성공했어요. 이런 일 흔치 않지. 특히 인터넷으로 옷 산 경우에는. 오, 축하합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수업했다. 이게 뭐지? 그런 건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막 가리는 레벨 D면 점점 더 센 건가? 혹시 나중에 인증샷 보내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방호복 입는 수업이 뭐가 있지? 우리 학교 전공 중에서? 작업치료학과 그쪽인가? 사진 보내주면 재밌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번 주에 나한테 드디어 사소한 자랑거리 사진을 보내준 친구가 있어. 자기 강아지를 자랑한 친구인데.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엽지 않니, 진짜? 와, 진짜. 눈 봐봐. 저 새까맣게 땡그래가지고. 강아지 예방접종을 작성하던 중 사진도 같이 보내고 싶어서 문자를 남깁니다. 이름은 뭉치이고 아직 4개월입니다. 처음 집에 온 사진과 최근 사진을 보시면 많이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600g 고기 한 근 정도로 왔는데 고기가 뭐야? 벌써 1.6kg가 나갑니다. 약 한 달 사이에 1kg 정도 커진 건데 다행히 근육량이나 골격 등 너무 잘 크고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너무 귀엽다. 나는 강아지를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못 키워. 강아지는 좀 부지런해야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걸 잘 책임지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는 남의 집 강아지야.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해볼게. 우리가 첫 수업 때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다음 수업 때 이 행복의 공식을 다 이루고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뭐 예를 들면은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었지. 자,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사실이야. 그래, 모든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순 있겠는데 그게 진짜 사실 공감은 잘 안 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가운데 이제 김정조 회장만 보더라도 재산이 15조 있대. 진짜. 아니 뭐 예를 들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어. 그러면은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뭐 별장 같은 데 사가지고 평생 돈만 펑펑 써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뭐가 힘든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입장에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그리고 아마 너희도 좀 비슷한 노트를 작성했더라고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 행복의 공식을 누구보다 잘 갖춘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고통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과 꿈, 사랑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작은 소소한 것들로도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공식을 모두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행복의 공식을 모두 가져봤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해본다. 그치? 야, 니네는 가져봤잖아. 가져봤으니까 뭐 이게 허무하다느니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그걸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어쨌든 혼란이 온단 말이지. 여기 보면은 실제 가져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나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마지막만 읽어볼게. 저도 제 꿈을 찾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우리가 지금 되게 간절히 바라는 목표 있단 말이야. 그걸 향해 달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거 이루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지. 다음 노트.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3년 안에 넌 데뷔할 수 있을 거야. 왠 줄 알아? 이렇게 공개된 곳에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라면은 너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아무튼 데뷔를 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작가가 된다면 꿈도 이루고 돈도 벌고 독자들에게 사랑도 받기에 행복의 공식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렇단 말이야. 사실
지난번에 내 수업의 내용이 납득이 잘 되진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당장의 행복도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 당장 이 소유와 꿈과 사랑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소소한 것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저녁에 치킨 먹는 거. 그때 얼마나 행복해. 치킨 먹는데 그 근처에 같이 자취하는 친구 부르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야, 나랑 같이 치킨 먹을래? 와가지고 치킨 먹고, 얘기하고, 보내고. 야,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치. 분명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뭐 나만 하더라도 난 우리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지금도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있거든. 또 그런 거를 걸어가면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행복이 어렵다, 행복이 가능할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사실이야. 자, 그런데 나 또한 이렇게 우리가 당장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을 인정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약간 뭐 같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모래성 같다고 생각이 들어. 자, 우리가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지. 그 모래성에서 얻는 만족과 기쁨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모래성은 조금 불안하지. 왜? 만약에 파도가 와서 이 성을 덮쳐버린다면은 아마 흔적도 없이 그 성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물론 쌓았을 때 행복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모래성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겠지. 자, 나는 이것처럼 우리 삶을 덮치는 파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잘 쌓아놓았던 행복을 한 방에 덮쳐버리는 파도. 자, 그렇다면은 이 파도의 정체는 뭘까? 당분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우리 삶을 덮치는 분명히 파도가 있고, 이 정체는 뭘까? 그래서 일단 이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정체를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말 얘가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뉴스 영상 2가지만 보고 올게. 고등학생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성 문제로 다퉜다고 하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 유흥가, 술집 앞에 학생들이 무리지어 서성입니다.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자리를 뜨자 또 다른 학생이 오토바이로 뒤따라갑니다. 이들은 모두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룸텔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20대 남성이 옆방에 살던 주민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 CCTV 영상을 없애려고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원룸텔입니다. 이곳에 살던 20대 남성 A씨가 그제밤 10시쯤 바로 옆방에 묵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원룸텔에 들어온 A씨는 이후 옆방 B씨와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영상 2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행복이 사라진 사례야. 너무나 예기치 않은 계기로 사람들의 행복이 사라졌지. 그 사건을 당한 당사자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보았던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이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야. 자, 근데 이 2 사례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 행복이 과연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가 하는 거야. 자, 2가지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인간의 악함이 평범하게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덮쳐왔고, 이 파도가 오자 이 사람이 읽어놓았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그래,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파도, 이것은 바로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근데 내가 지금 악함을 말할 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과 인간이 뭐 악함이 어쩌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어때?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지 않니? 너희가 여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 속해 있었을 거야. 그게 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뭐 친한 친구 사이 혹은 가족 사이가 되었든 그 와중에 나쁜 놈, 악한 사람 만난 경험 너희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와중에 피해를 입었던 경험 너희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진짜로 세상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나쁜 놈이 우리한테 언제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몰라서 우리가 현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야. 자, 과연 이 나쁜 인간들은 과연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위협할까? 자, 몇 가지 좀 사례를 나눠봤거든. 첫 번째로 이 나쁜 놈들이 우리의 안전을 노리지. 내가 뉴스 기사 몇 가지를 긁어왔거든. 근데 이 뉴스 기사들은 내가 막 일부러 극단적인 걸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날짜를 딱 집어가지고 그 날짜에만 나온 것들을 내가 한번 모아본 거야. 자, 첫 번째, 때리고 싶은데 되냐? 심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3단봉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데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3단봉을 휘두른 거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지.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더 큰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밤에 혼자 편의점 가기 힘들 거야. 그치?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서도 만약에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뭔가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 앞에 갈 때 긴장된다고. 뭔가 긴장하면서 가게 되지. 왜 미친놈이 진짜 갑자기 나한테 뭔가 들이대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호의에 풀던 70대 노인. 교통사고로 응급실 실려간 아들 음주 체혈 못하게 간호사의 폭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더니 이제 이 사람의 음주운전 여부를 특정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피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 아빠가 간호사를 때려버린 거야. 사실 간호사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근데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놈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겠지. 요즘도 참 그런 사례 많지. 이놈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례. 그런 것들도 역시 인간의 악함이 원인이란 말이지. 음주운전이라는 악함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그 저지른 놈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야. 우린 이런 위험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우리의 신체적 안전, 때로는 우리의 성적 안전도 위협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만 내성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나쁜 놈들은 우리의 소유도 노리고 있네. 한번 기사들 볼까? 요양병원에 보낼 돈을 건보공단 직원이 46억 원 횡령. 좋은 뜻에 쓰여야 될 돈을 개인이 갈취한 사례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중고 거래 사기 43만 건 발생, 20%가량은 미검거. 내가 봤을 땐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이 사기 당한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 요즘 중고 거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 사례이기도 하지. 분명히 중고로 아이폰을 시켜가지고 배달 왔는데 딱 열어봤더니 벽돌이 들어있어. 아이폰 디자인이 바뀌었나? 아니야, 벽돌 맞아.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거, 전세 사기. 왜냐면 나도 전세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이 집도 전세거든. 근데 내가 전세 사기를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사기를 칠 녀석이 작정하고 치면은 방법이 없더만. 이거를 뭐 확정일자 받아놓고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뭐 어떤 걸 해도 방법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걸 당한다, 한 방에 진짜 삶의 행복이 무너지는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1억 6천을 대출받고 들어왔거든. 이 집이 전세 2억짜리야. 근데 내가 2억의 돈이 없으니까 1억 6천을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은행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 사기였어. 이 자식이 먹고 튀었어. 그러면 나는 그날 하루아침에 1억 6천이란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너무너무 끔찍하지, 사실은.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정서도 위협하네. 정서는 뭐를 말하는 걸까? 인간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학교폭력이겠지. 나도 사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었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급증, 폭언, 부당인사, 따돌림순. 어떤 일은 서로 따돌리고 막 질투하고 이런 게 뭐 어렸을 때만 있는 것 같잖아. 아니야. 어른 돼도 똑같아. 심지어 노년 돼도 똑같아. 사람 모임 등 이게 안 빠지더라고. 진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애가 됐든. 이게 당해본 친구는 알 거야. 사람 정말 돌게 만들거든. 막 헛소문 생기고 루머 만들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고. 뇌성마비 유튜버 노래하는 민이 악플러 고소 진행.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가 악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플을 달아서 사람의 정서를 무너뜨리지. 그리고 그때 진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악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만약에 나한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난다면 우리의 행복은 정말 한 번에 박살날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악함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아마 너희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한번 가만 떠올려 본다면은 진짜 내가 그 사람의 악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느낄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집집마다 뭐를 달아놓지? 잠금 장치를 달아놓지. 문마다, 창문마다. 여기도 지금 보이는데. 근데 이런 창문마다 문마다 잠금 장치가 굳이 있어야 되나? 아니 그냥 소리만 막아주고 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지. 우리는 이 문과 창문이 인간의 악함을 막아주길 기대해. 자,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어느 날 너희가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고장나 있는 거야. 현관문을 닫는데 그냥 끼익 열려. 왜 그러지? 또 철컥 닫았는데 또 끼익 열려, 현관문이. 자, 그러면 너네 그날 거기서 잘 수 있어? 못 잘 거야. 왜?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악함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잠금 장치를 점검을 하지.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로등을 놓기도 해. 불안하니까. 새카만 상태면은 인간의 악함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밝히려고 하지. 그리고 CCTV도 달아. 사실 CCTV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물건이기도 해. 그렇지만 내 사생활 침해를 좀 각오하고서라도 인간의 악함을 피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아예 이걸 위해서 직업까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 우리 사회가 인간의 악함을 막으려고 굉장히 아둥바둥 발버둥을 쳐.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사실 악함이란 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면 그 방법을 못 찾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악함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악함들은 굉장히 거대하기도 해. 인간이 어떻게 노력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요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전쟁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야? 인간의 악함이야. 정치꾼들의 악함 혹은 기업들의 악함이 모여서 전쟁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는 개개인들이야. 근데 그 개개인들이 과연 열심히 노력한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지.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 거대한 기업이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안 좋은 경제 구조를 만들고 혹은 부당한 일을 하고 한다면은 이거 개인이 감당할 수 있기에 너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사실 이 환경도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악함 때문이지. 분명히 그거 버리면 안 돼요. 혹은 그런 석탄 에너지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어쩔, 우리 때 문제 있는 거 아닌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누적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지.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아마 2035년이 되면은 바닷물의 높이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 그래. 그때는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고 동시에 그 달과 지구가 가까워져 가지고 바닷물이 쭉 올라온다고 하거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요즘 날씨만 봐도 알 수 있지. 날씨가 점점 예측이 불가능해져.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고, 비도 마찬가지야. 장마철에 몰아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시기에 폭우가 왔다가 뜬금없는 시기에 가뭄이 왔다가. 자, 우리는 이런 악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어. 이거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피할 방법이 있을까? 피할 방법 없어. 이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함이 언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지 모르는 거지. 갑자기 웬 또라이가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다치게 한다면, 혹은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재산을 갈취해 간다면, 혹은 나에게 억울한 소문, 루머를 만들어낸다면, 혹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인간의 악함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야 돼. 자, 오늘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어. 혹시 너희 인간의 악함 때문에 너희의 행복이 파괴된 경험이 있니? 혹은 그 경험이 없다면 너희가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린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말이야, 그치? 여기는 이제 우리 노을이가 학교를 걸어가는 길이거든? 학교가 굉장히 가까워. 이제 집에서 나오면은 지금 저 뒤에 바로 이제 길 끝에가 보이지? 길 끝에가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야.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 그래서 노을이한테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최대한 내가 이제 노을이를 바래다 주는 길을 짧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노을이를 초등학교까지 다 바래다 주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노을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부터 노을이가 혼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아빠 이젠 괜찮아, 내가 혼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아빠는 거기서 노리한테 빠이빠이 인사를 할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노리도 좀 그 취지를 잘 받아줘가지고 이젠 그걸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이 정도,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딱 바리케이드가 쳐진 곳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나를 멈추라 그래. 해서 아빠 멈춰, 이제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여기서부터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저 뒤에 서가지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노을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특히 이제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 여기 보이지, 횡단보도가 여기 뒤에. 저 횡단보도 앞에서 도우미 분들이 이제 길 건너는 걸 도와주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좀 노을을 가만히 지켜보게 돼. 그래서 가끔씩은 좀 뭔가 되게 혼자 가슴이 아려울 때도 있어. 뭔가 내가 노을이랑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치. 수업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 나는 특히 초등학생 때 그 폭력을 심하게 당했었거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그 폭행을 당했던 그 기억은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나는 내가 한 20대까지는 내가 어려서 아직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번듯한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도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 나쁜 친구들에게 당했던 상처와 그 수치심, 그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혹시 노을이한테도 그런 인간의 악함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야. 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 같은 반이 되었든 다른 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그랬다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한테 자신의 악함을 발휘하면 어떡하지? 근데 뭐 그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라면 상관없겠지만 정말로 얘가 평생 입을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면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바래다 주고 나면은 동시에 이제 둘째 새벽이를 또 바래다 주러 가. 새벽에 어린이집은 이제 아파트 안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거든. 근데 뉴스를 보면은 사실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물론 아마 어린이집 새벽이가 다니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보통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사람이 또 겉을 보면 또 모르는 거잖아. 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뭐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빠 빠빠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쟤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피해자인 거지, 그치? 괜히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들을 좀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악함 가운데 살고 있어. 그리고 그냥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지. 물론 여러 가지 대비와 방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좀 줄일 수 있겠다만 그런 일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어. 과연 너희들은 어떤 인간의 악함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니? 혹은 어떤 아픔을 당한 적이 있니? 우리 한번 그 상처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